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75% 올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대출을 많이 쓰고 있는 저로서는 당장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제 경우는 월세로 이자는 충당이 가능하지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참고는 하되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래 준비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건물을 운영하면서 이건 꼭 매입 전에 공부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금 지식입니다.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만능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만큼 나의 절세에 절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법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법 공부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익히면 효율적이고 이해가 빠를까요? 기본이 되는 책을 한 권 갖추고 세금 기사나 유튜브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할 책은 국세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주택가 세금이라는 책입니다. 발행 기관이 국세청인 만큼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입니다. 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기초 없이 토막 기사나 영상만 보시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할 때 기본 개념의 이해 없이 기출 문제만 외우는 격이 됩니다. 이 책은 기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쭉 읽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찾아보는 형식으로 공부하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항상 남이 해석해 놓은 영상만 보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팁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목을 보시면 재산세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책으로 공부하면 내가 이거 알아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 공부를 하시면 나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고지서를 꼼꼼히 보다가 잘못 계산된 금액을 찾아서 감액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가 내역을 보시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또 과세표준이 뭔지 궁금하시죠?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뒷면을 보면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고지서를 통해 공부를 한 후에 이런 기사를 보시면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재산세의 세율도 외울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은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지 찾아보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서류를 꼼꼼하게 보고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뭐든지 내가 1차적으로 찾아보고 기본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만나셔야 질문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실속 있는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취득 전에 해야 하는 이유는 다가구를 구입할 때 명의 분산 문제,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알고 있다면 취득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운영 시의 세금 문제 등 이 모든 지식이 절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매 공부입니다. 본격적으로 경매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업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때로는 비상식적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 법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상 싫은 소리를 못하고 인상도 좀 약해 보여서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일을 찾기보다 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였고 상대가 잘못하고 있을 땐 할 말을 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지금은 필요할 때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얘기합니다. 타고난 성격상 임대업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갈등 상황이 생기면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임대인은 고수가 아닌 하수입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할 땐 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운영 중에 내용 증명을 3번 정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문서의 내용과 있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 증명은 후일 소송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 확보의 기능도 있지만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월세를 미납하는 진상 임차인이 있었는데 명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 증명만으로 이사를 시켰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었습니다. 경매 공부는 부동산 관련법을 가장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매 공부를 하시면 임차인과 빈번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 원룸 운영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3번째 준비할 것은 인테리어 경험입니다. 저는 아파트 투자할 때 셀프 인테리어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이것이 원룸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룸은 인테리어보다는 수리의 영역이 많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곤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과 원만하게 일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하고 가격도 눈탱이를 맞지 않아야 하는데 나에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작업자들은 우리가 잘 모른다 싶으면 그분들이 편한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룸 도배할 때 겪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울을 제거하고 도배를 부탁드렸는데 작업을 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거울이 너무 단단히 붙어서 떼달라고 하면 도배 못해요. 거울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도배하겠습니다. 저는 사장님 절대로 거울 그대로 두고 도배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연장을 대여했습니다. 빠루라는 새 지렛대를 빌려서 전속력으로 원룸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사들고 빠루를 들고서 사장님께 거울을 뜯게 하고 도배를 시켰습니다. 경험이 없을 때는 작업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쉽게 수긍하고 그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불량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돈을 주고 엉망 공사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현장 일을 시킬 때 꼭 가서 커피를 사드리고 옆에서 잡일이나 심부름을 거들어 드렸습니다. 원룸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면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경험만 했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같은 경험이라도 얻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원룸 구입과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본인에게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사는데 이게 피를 안 눌러주고 있더라. 이걸 잡아야 피에다가 공기에다 가스가 들어간다고. 알겠다. 네. 무슨 말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제대로 하나 가르치나. 이걸 갖다가 요게 요 안에 침을 갖다 밀어주는 거야. 열어야만 가스가 이래서 입에 들어간다고. 이게 상관말이고 이게 지금 여기는 여기가 다 닫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가스하고는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게이지가 가운데는 통하는 거야. 네. 이게 이 게이지하고 이 호스하고 둘이가 통하는 거야. 이 안에 빼는 거야. 이 호스 안에 있는 공기를 뺀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것도 안 하고 막